안녕하세요. 담국 가맹점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는 세무법인 예스의 이창우 세무사입니다. 최고의 절세 전문가와 상담해야 되는 이유와 관련하여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절세 팁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거래 행위가 있기 전에 세무사에게 미리 상담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리 세금 상담을 받았다면 절세가 될 수 있었고 아주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절세 팁 2번째, 미리 정빙을 챙기시라는 겁니다. 세목별 세금 납세 구조를 보시면 경비가 세금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리 정빙을 챙겨야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담국은 ES푸드에서 440원 재료비를 매입하고 건물주에게 220원 월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 해서 소비자에게 1,100원으로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담국의 납부세액은 100원 빼기 6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을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납부세액을 줄이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 중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영수증의 경우 지출 정빙용으로 발급받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시면 공제를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중에 하나를 사업용으로 정하시고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용으로만 쓰시고 가사용, 개인적으로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교통, 택시라든지 그런 경우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면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전력비 같은 경우에 이 영수증에 보시면 공급받는 자란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고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있는데요. 일반 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에 1기, 2기, 2기로 나눠집니다. 즉 1월부터 6월까지는 1기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2기로 나눠집니다.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는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의 경우 예정고지서가 1년에 2번 나오는데요. 1기 예정고지는 4월 25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나오고요. 2기 예정고지는 10월 25일 납부기한으로 나옵니다. 예정고지서가 나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냥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 납부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정산하여 다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래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자인데 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8천만 원 이하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으로 1년치 사업실적을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맹점 대표님들 여러분께서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텐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개업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세액을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다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다음에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과 관련한 그리고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특히나 자동차의 휘발유 등 유류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폐업할 때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폐업할 때 신고 안 하시면 폐업할 당시에 재고자산이 있다든지 고정자산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가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과 명의대여는 폐가망신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하시고 만약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시면 사업자 등록 시에 명의를 빌려주시면 큰일 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명계좌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10년 동안 세금을 부담할 수가 있고 조세범 처벌법으로도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와 4대 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소득이 있는데요. 이 소득들은 1년 동안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한다고 해서 종합소득 합산 대상입니다. 사업자님들한테 발생하는 소득은 중간에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이 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합산 대상 소득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가맹점주님 대표님이 이 가맹점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 근로소득과 이 가맹점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의 계산 구조 및 신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맹점 대표님들께는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계산 구조를 보시면 수익금액 빼기 필요경비 빼기 소득공제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과세표준인데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은 종합소득세가 산출이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산출된 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다음에 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이때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위의 계산식에서 보듯이 필요경비는 정빙을 많이 갖춰야 되는데요. 필요경비가 많으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필요경비는 인건비, 재료비, 여러 가지 그 비용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이거는 손익계산서라는 표인데요. 필요경비를 여러 가지 상세하게 명세를 나누어서 이렇게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이렇게 사업자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와서 다음에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그 활동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사업 관련 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정빙을 확실히 잘 챙기셔서 이 경비 항목에 모두 반영이 되어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소득세 신고를 할 때요, 기장을 하는데요. 기장이라는 것은 영수증 등 정빙 자료에 의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빙 서류가 없어도 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빙 서류가 없는 기장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영수증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주 대표님께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상용이든 일용 근로자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원에게 교부를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이 일을 원치 않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과금 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케이스가 워낙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나중에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만약에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가맹점주님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계좌 이체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리 및 초과인 출금. 업무용 승용차, 즉 승용차의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비용을 인정받으시려면 1,500만 원까지는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1,5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투자한 자산 한도 내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제척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은 건데요.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소신고, 잘못 신고했을 경우에는 5년이 부가제척기간이 되고요. 만약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7년으로 아주 장기간 부가제척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해당되는 4대 공적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공적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개가 있는데요. 가맹점 대표님께서 정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그대로 계신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부가점수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될 것이고요. 다음에 만약에 일용근로자라든지 알바생을 채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면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무사 사무실과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소득세율은 누진 종합세율이라고 하는데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1,200만 원 밑으로는 세율이 6%고 1억 5천 이상은 38%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소득이 낮으면 낮은 세율,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죠. 따라서 세금을 소득세를 절세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 과세 한 사람에게 몰리는 과세 표준을 둘로 나누면 낮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는 절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초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세 포인트 첫째, 미리 행위를 하기 전에 거래를 하기 전에 세무사하고 상담하는 것. 둘째, 사업자는 그때그때 본인이 정비용을 챙겨야지 절세가 된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하십시오.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